딱 풀리는 수학의 용인 지역을 담당하고 있는 박한나 본부장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는 오늘 끌리는 상담이라는 주제로 원장님들과 같이 이야기를 나누려고 하는데요. 여기 계시는 원장님들 운영도 많이 하고 계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지금 오픈을 앞둔 신입 원장님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원장님들이 가지고 계시는 노하우 그리고 원장님들이 가지고 계시는 그런 경력들과 더불어 함께 설명해 드리는 걸 좀 같이 전복시켜서 하시면 조금 더 좋은 상담, 조금 더 등록을 원활하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조금 준비를 해왔습니다. 우리 학원으로 오게 하려면 여러 가지 사실 요소들이 많이 필요해요. 그쵸? 제가 여기에 많이 써놨는데 이거 외에도 더 많은 요소들이 필요합니다. 학원의 위치도 중요하고요. 원장님의 미모도 중요한 요소 중에 사실은 하나예요. 제가 막 이런 얘기를 하면 막 또 보톡스 맞으러 가시고 이러시는데 그게 아니라 인상, 말투, 그쵸? 복장 이런 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당연히 체계적인 프로그램도 중요한 요소가 되겠고요. 원비도 중요하죠. 그리고 뭐 학원을 운영하시는 분들은 학원 강사분들도 중요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뭐가 가장 중요할까요, 원장님? 눈빛 좋습니다. 또 뭐가 중요할까요? 프로그램 맞아요. 프로그램도 중요해요. 또 뭐가 중요할까요? 네? 열정 좋습니다. 제가 안 적었는데 열정도 좋습니다. 다 중요하죠. 다 너무 중요한데요. 저희 딱 풀리는 수학을 빗대어 말씀을 드리면 이제 저희는 프로그램 자체는 있으니까 프로그램은 원장님들이 가지고 계시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있다고 했을 때 그 외에 어떤 것들이 중요한지 같이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제가 여러 가지 요소들을요 좀 함축시켜 봤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두 가지가 딱 나오더라고요. 체계적인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전문성에 속해질 수 있고요. 원장님의 눈빛이나 원장님의 자세, 말투 이런 거는 학부모님들께 신뢰를 얻을 수 있는 신뢰성에 속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오늘 처음부터 끝까지 상담에 대해서 좀 순서에 맞춰서 차근차근 설명을 드릴 텐데 원장님들 머릿속에 계속 전문성과 신뢰성이라는 이야기를 계속 담아두신 상태에서 들으시면 조금 더 매칭이 잘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의 큰 주제는 이렇게 두 가지로 제가 한번 잡아봤고요. 무엇을 하든지 간에 모든 전략이 필요합니다. 상담뿐만 아니라 학원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도 사업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도 하다못해 육아를 하는 데 있어서도 당연히 전략적인 게 필요해요. 상대방을 아는 게 되게 중요하잖아요. 아이 육아하는데 걔가 계속 울어요. 예를 들어. 왜 우는지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상담도 마찬가지로 성공 전략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저는 오늘 성공 전략을 이렇게 4가지 순서로 한번 가지고 와봤어요. 순서대로 한번 진행을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가지고 왔습니다. 자, 첫 번째는요. 사전 준비예요. 아이스 브레이킹이라고 많이 하죠. 학부모님이랑 이 서먹한 관계, 좀 이렇게 딱딱하게 굳어져 있는 이 분위기를 조금 부드럽게 풀 수 있는 사전 준비가 되겠고요. 두 번째는 탐색입니다. 탐색은 우리의 고객인 누구예요? 우리 고객이 누구죠? 학부모 또는 학생. 네, 그 학생과 학부모가 원하는 게 뭔지 니즈를 파악하는 게 되겠고요. 세 번째는 증명입니다. 증명은 뭐냐면 뭐를 원하는지 내가 파악을 했으면 그분들이 원하는 걸 내가 해결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쵸? 만약에 선행학습을 원한다? 그럼 우리 학원에서 이런 선행학습을 하고 있어. 아니면 난 복습을 원하는 학부모가 왔으면 우리 학원에서는 이런 스케일로, 이런 스케줄로 반복적으로 학습을 하고 있어. 어필을 당연히 해야겠죠. 그리고 마지막 가장 중요한 클로징. 등록을 받아내야겠죠. 상담 열심히 1시간, 2시간 하고 갔는데 안 왔어요. 뭐가 남았어요? 체력이 바닥났죠. 그렇죠? 클로징 되게 중요하지만 4가지 요소가 없는 상태에서 클로징이 들어가는 건 무용지물이에요. 그래서 한번 차근차근 하나씩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요. 아이스 브레이킹. 제가 아이스 브레이킹의 키워드를 동질감으로 적어놨어요. 우리 아이들이 처음에 기쁜 마음으로 학원을 막 들어오나요? 처음에 상담하러 왔을 때 대부분 다 끌려와요. 그쵸? 여기 왜 다니는데? 여기 왜 가는데? 나 수학 안 한다고 이러고 끌려와요. 저는 학부모님만 혼자 오셨을 때는 아니지만 학부모님과 학생이 같이 왔을 때는 학생에게 먼저 아이스 브레이킹을 해야 된다고 강조하고 있어요.
어서 와, 친구야. 너무 잘 왔어. 오늘 날씨 너무 추운데 고생했다. 험한 길을 뚫고 눈밭을 뚫고 여기까지 왔니? 너무 고생했다. 한마디 해주시면 되거든요. 그쵸? 학부모님께도 당연히 해야겠지만 우리 학생에게 하는 게 필요합니다. 학부모님과 학생들이요, 열심히 상담을 하고 마무리가 됐는데 등록까지 안 갔어요. 여러 가지 잘못된 요소들이 있고 아쉬운 요소들이 있겠지만 첫 번째 아쉬운 요소는 여기에 있다고 전 대부분 봅니다. 신뢰가 아직 쌓여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신뢰가. 그러면 신뢰가 쌓여져 있으려면 동질감이 있어야 된다라고 표현을 하고 싶어서 제가 동질감이라고 적었어요. 협상에 보면요. 국제협상학에서 발간한 협상 책에 보면요. 초전 설득이라는 책이 있어요. 혹시 아시나요? 초전 설득이라는 책에 보면요. 한 가지 일화가 나오는데요. 그 일화가 뭐냐면 방문 판매 사원이 한 명 있었대요. 방문 판매. 옛날에는 집에 가서 방문 판매 많이 했던 거 아시죠? 화장품도 가서 하고 막 우유 배달도 하고 이런 것처럼. 근데 그 방문 판매 왕이 너무 잘하니까 그 후배가 그 방문 판매 왕을 따라가 본 거예요. 근데 그 집에 가서 항상 첫 번째로 하는 일들이 있었대요. 뭐냐면 똑똑똑. 안녕하세요. 오늘 약속 예정했던 방문 판매 사원 누구누구입니다. 그리고 문 열고 딱 들어가면 고객님 제가 혹시 화장실 한 번만 사용해도 될까요? 라고 여쭤봤대요. 그럼 대부분의 고객님들이 화장실이요? 네네 여기 있어요 하고 화장실을 안내해 주셨대요. 근데 여기에는 심리적인 설득 장치가 하나 들어있어요. 마음에. 뭐냐면 보통 화장실은 집에서 좀 누추하고 예를 들어서 뭐 그럴 수 있잖아요. 좀 보여주기 싫고 손님 온다고 해서 막 모든 짐을 다 화장실에 넣고 문 닫았을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근데 거기를 열어줌으로써 이 고객의 마음에 제가 나한테 물건을 팔러 온 사람이 아니라 뭔가 조력자가 됐구나라는 심리적 장치가 나도 모르게 발동이 된대요. 그거는 동질감이 생기기 때문이거든요. 원장님들 학원에 오셔서 학부모님들 화장실 열어주라는 게 아니라 동질감을 만들어 보자는 거예요. 동질감. 자, 그러면 동질감을 오케이, 알겠어. 그럼 무슨 얘기를 해야 할까요? 이제 학부모님께 아이스 브레이킹을 우리가 할 거예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어색한 상황을 어떻게 풀어가야 할지. 일단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학생한테 우리 아이스 브레이킹을 한번 할 건데요. 자, 학생이 들어왔어요. 안녕 친구야. 어서 와. 너무 고생했지. 한마디 딱 했어요. 그리고 친구는 이제 뭐 예를 들어서 테스트를 보러 옆에 책상에 앉았다고 합시다. 그리고 학부모님이랑 이제 상담을 할 거예요. 우리 학생한테 이런 질문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친구야, 너 오늘 수학 문제 푸는데 네가 가지고 있는 능력 중에 몇 프로 정도 사용한 것 같아? 그럼 친구들이 뭐라고 대답할까요? 100이라고 대답하는 친구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왜냐면 자기가 한두 문제 틀린 거 100% 알거든요. 그럼 대부분 다 60? 뭐 한 40? 이렇게 얘기해요. 그럼 선생님 그때 어쩐지 너 더 잘 풀 것 같았는데 오늘 조금 긴장했구나. 그래, 선생님 그렇게 보이더라. 우리 친구 너무 수학 잘하는데 오늘 조금 긴장했구나. 아이들 긴장을 원장님이 풀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요즘 아이들은요, 단답형의 답을 좋아한대요. 특히 숫자로 된 답을 좋아한대요. 그래서 아이들이 길게 대답할 수 있는 문장은 처음부터 주지 마시고 아이스 브레이킹을 하실 때 짧게 혹은 숫자로 대답할 수 있는 거를 제안을 해주시면 아이들이 대답을 안 하는 친구는 거의 없어요. 제가 학부모여도 학생한테 와서 살갑게 인사해주는 선생님이 계시다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만약 학생은 저기 있는데 학부모한테만 계속 이렇게 얘기를 하면 학생은 뭔가 배제된 느낌이 들잖아요. 근데 나한테 말은 안 걸어줘도 내 아이한테 말을 걸어주면 학부모님은 저 선생님 학생한테 되게 친절하게 잘해주시겠다. 아이들 재밌게 공부 잘할 수 있겠다. 라는 거를 학부모님들도 느끼시거든요. 그래서 학생들한테 이런 아이스 브레이킹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렇다고 우리 학생한테만 할 수 없잖아요. 학부모님한테도 조금 이렇게 삭막한 분위기를 좀 풀어주셔야 하는데 정말 별거 아닌데 어색해요. 뭐 예를 들어서 어머님 코트 색깔이 너무 예쁘세요. 너무 얼굴이랑 잘 어울리세요. 별거 아니거든요. 근데 되게 어려워요. 왜냐면요. 안 해봤기 때문이에요. 훈련을 해보셔야 돼요. 오늘 이제 집에 귀가하셔서 남편분 또 사모님들한테 칭찬을 한마디씩 하는 훈련을 한번 해보세요. 칭찬은요. 입이 떨어지지 않으면 절대 못해요. 마음에 있는 얘기를 입 밖으로 내기 시작해야 칭찬이 나오거든요. 별 얘기 아니더라도 꼭 얘기를 해주세요. 어머님 립스틱 색깔이 너무 예뻐요. 그런 거. 별거 아닌 거. 친구들한테도 친구 이름이 딱수구나. 선생님 조카 이름도 딱수인데.
짝수라는 친구들은 다 이쁘게 생겼나 보다. 별거 아니지만 한마디씩 해주면 학부모님과 학생들 마음이 사르르 녹을 수 있겠죠. 훈련을 하셔야 됩니다. 이론으로 듣고 적으시는 게 아니라 말로. 입이 트이지 않으면 절대 선생님, 신발? 뭐 어쩌라고. 이렇게 돼요. 네, 이렇게 된다고. 얘기를 하셔야 돼요. 남편한테 오늘 가셔갖고 꼭 한 가지 칭찬을 해주세요. 어머, 분리수거 너무 잘한다. 이런 거. 해보셔야 돼요. 꼭 해보시길, 네, 말씀을 드릴게요. 자, 아이스 브레이킹 이렇게 잘 됐어요. 진행이. 두 번째, 이제 탐색을 해야 해요. 탐색. 학부모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우리 친구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학원에 왔을 때 뭘 얻어가기를 원하는지를 탐색을 해야 합니다. 탐색을 하는 키워드는 경청이에요. 대부분의 원장님들이 일반적인 상담을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일반적인 상담이 뭐냐면 처음부터 학부모님이 집에 가는 그 순간까지 원장님만 말하는 상담이에요. 이게 안 먹혀요, 이제. 우리 학원 어필을 막 얘기를 해도 안 올 사람들은 안 와요. 근데 이제는 뒤집어서 학부모님이 말을 하도록 질문을 던지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질문을 통해서 이 학부모님들이 얘기하는 입에서 어떤 이야기가 나오는지를 잘 경청해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질문을 던질 것이냐, 우리가 같이 이야기를 한번 나눌 건데요. 일단 그거에 앞서서 사람의 심리에는요, 두 가지 심리가 있다고 합니다. 표면 심리가 있고 기저 심리가 있어요. 표면 심리는 뭐냐면요, 말 그대로 겉으로 드러나는 심리예요. 학부모님들이 직접 하는 말, 표정에서 드러나는 심리, 이런 거고요. 기저 심리는요, 내 속에 있는 진짜 내 속마음이에요. 근데 우리는 표면 심리만 알면 될까요? 기저 심리까지 알아야 할까요? 기저 심리까지 알아야죠. 그래야 학부모님들이 진짜 뭘 원하는지 알잖아요. 제가 예화를 하나 가지고 왔어요. 어떤 여자친구가 오빠한테 오빠 그거 진짜 좋아하나 봐. 무슨 뜻일까요? 그만 좀 입어. 이거거든요. 근데 그렇게 얘기해야 안 해요? 안 해요. 학부모님들, 요즘 학부모님들 그래요. 왜 그런지 아세요? 카톡에 익숙하거든요. 요즘 젊은 학부모님들이요, 생각보다 말하는 거 솔직하지 못해요. 이거에 익숙하거든요. 대면보다, 네, 온라인에 익숙한 세대가 점점 학부모로 올라오기 때문에 생각보다 표현 많이 못해요. 근데 거기서 우리 원장님이 속마음을 먼저 알아차리고 긁어주신다면 다른 데 못 가요. 그래서 이게 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질문을 할 건데 제가 예화를 한 가지 더 드릴게요. 제가 옛날에 학원을 한번 운영했었는데 학원을 운영할 때 저희 학원 앞에 놀이터가 있었어요. 그 동네의 유일한 놀이터거든요. 아이들이 학교 끝나면 거기에 다 모여요. 그 친구들이 다 우리 학생이었으면 너무 좋았겠지만 그렇진 않았지만 막 30명, 막 40명씩 모여요. 그럼 한여름에 막 엄청 애들이 뛰어놀아요. 근데 저는 그것 때문에 저희 학원 안에다가 뭐 음료수랑 얼음물이랑 이런 걸 비치를 해놨어요. 저희 아이들 먹으려고. 근데 한 아이가, 저희 학원에 다니지 않는 한 아이가 이제 애들이 막 우르르 들어오니까 우리 학원에 쟤네가 저 학원에 다니는 애들인지 안 다니는지 모르고 그냥 걔도 들어온 거예요. 선생님 혹시 콜라 있어요? 이러고 들어왔어요. 근데 제가 콜라를 안 먹거든요. 우리 학원에 콜라는 없는데? 근데 선생님 친구가 있잖아. 선생님이 어제부터 냉장고에 넣어놔서 진짜 시원한 사이다는 하나 있어.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 친구 사이다 먹을게요? 안 먹을게요? 먹었죠. 그 친구 저희 학원에 등록할게요? 안 할게요? 늦었지만 했어요. 이 친구의 표면 심리는 뭐예요? 콜라를 먹고 싶은 거, 콜라. 기저 심리는 뭐예요? 시원한 거. 네. 원장님들이 센스 있게 딱 그 친구한테 아니 콜라 없어 했으면 재수없어 이러고 나갔겠죠. 그쵸? 기저 심리를 파악해 주시는 거예요. 저희가 이제 그러고 나서 여름이 지나고 크리스마스 파티하는 날 이제 영화 초대를 해가지고 그 친구가 와서 이제 등록을 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표면 심리랑 기저 심리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 학부모님들의 기저 심리를 끌어내기 위해서 원장님들이 질문을 해야 하는데 질문도 아무거나 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원하는 답을 끄집어내기 위해서 그거를 유추할 수 있는 질문을 해야 하는 거예요. 제가 질문을 두 가지 유형을 가지고 왔어요. 첫 번째 A 질문은요, 상황 질문이에요. 그 상황에 맞는 질문을 하는 거예요. 물론 이런 상황 질문도 당연히 도움이 됩니다. 어떤 질문이냐면요. 어머님 기존에 학원을 혹시 몇 년이나 다녔나요? 아니면 혹시 숙제는 많이 있었나요? 또 하루에 학습 시간이 얼마나 됐나요? 학교 시험 점수는 어느 정도일까요? 이거 다 단답형으로 나오는 대답이죠.
학부모님들의 마음을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저 그런 상황만 알게 되는 거예요. 대부분 상담하실 때 이 질문만 하고 끝나요. 아, 얘 40점대구나. 오케이, 하급반. 아, 얘 숙제 싫어하는구나. 오케이, 너는 그러면 합숙량 많이 하고 가는 반. 이렇게 끝내버려요. 그런데 학부모 진짜 마음은 우리가 알았어요? 몰랐어요? 아직 몰랐다는 거예요. 자, B질문을 한번 볼게요. B질문에는요. 예시가 제가 1, 2, 3번으로 났는데요. 1번 질문은 제가 읽어볼게요. 아, 어머님, 중간고사 대비하실 때 혹시 어려움은 있었나요? 없었나요? 그럼 학부모님이 단답형으로 대답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에요. 아, 어려움 있었어요. 혹시 그럼 어떤 게 어려우셨어요? 아, 아이가 체력이 너무 약해가지고 하루에 학습량을 너무 많이 하면 피곤해 하더라고요. 그럼 그 친구한테는 어떻게 학습을 우리가 제시해 줄 수 있어요? 좀 먼저 시작해서 조금씩 오래오래 할 수 있게. 그쵸? 이거는 문제 질문이에요. 문제를 먼저 알아야 우리가 솔루션을 제공해야 되기 때문에 문제를 알기 위해서 질문을 하는 거예요. 이런 예시가 있을 수도 있고요. 제가 또 다른 한번 예시를 한번 들어볼게요. 문제 질문에. 이렇게 질문을 하셔도 되고, 지금 혹시 학습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뭐 가정에서 학습을 할 수도 있고, 다른 수학학원을 다닐 수 있겠죠? 뭐 지금 학습하고 하는 거에 대해서 조금 어려움은 없으신가요?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겠죠. 그리고 여러 가지 문제를 질문할 수가 있을 거예요. 자, 두 번째 질문은요, 시사 질문이에요. 시사 질문. 시사 질문이 뭐냐면요, 학부모랑 학생이 그 질문을 듣고 생각을 한번 해도록 질문을 한번 드려보는 거예요. 뭐라고 질문을 했냐면, 분수를 어려워했던 게 학교 성적에 영향이 있었나요? 그럼 학부모님이, 학생이 생각을 하겠죠. 분수? 있었던 것 같아요. 있었던 것 같아요, 선생님. 그러면은 한 번 더 질문할 수 있죠. 혹시 어떤 이유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셨어요? 아이가 분수는 문제를 풀려면 뭐 곱셈을 잘해야 하는데 곱셈이 좀 약한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그럼 이 친구는 분수를 공부하는 3학년임에도 불구하고 다시 구구단이라고 하면 아이들이 좀 싫어하니까 곱셈을 연산으로 같이 하면 되겠죠. 그러면 제시할 수 있잖아요. 아, 어머님 곱셈이 약했구나. 그럼 저희가요, 분수 공부하면서요, 곱셈을 연산지로 같이 한번 중복으로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제시가 되죠. 문제를 알아야 시사 질문을 할 수가 있어요. 문제를 모르면 시사 질문을 못해요. 세 번째 질문 볼게요. 세 번째는요, 솔루션 질문이에요. 어머님이 단답형으로 얘기할 수 있도록 원장님이 1번 질문했고 2번 질문했으면 세 번째 때 바로 치는 거예요. 아, 어머님 어려운 단원을 그러면 반복적으로 학습하는 그런 학원을 찾으시는 거죠? 아, 맞아요. 바로 등록하겠죠. 근데 1번, 2번 질문을 안 하고 3번만 바로 해봤다고 생각해보세요. 될까요? 안 되죠. 문제를 질문을 해서 문제를 파악을 하고 생각할 수 있도록 해준 다음에 마지막에 솔루션을 제공하는 거예요. 몇 가지 이해되셨을까요? 네. 질문도 상황 질문에서 절대 끝내는 게 아니라 상황 질문에 이어서 아까 말씀해 드렸듯이 문제 질문과 시사 질문과 해결 질문까지 같이 해서 학부모님 입에서 우리 아이가 이런 게 문제예요 라고 나올 수 있도록 해주시면 돼요. 근데 가끔 예외가 있어요. 뭐냐면 학부모님이 학원을 등록하려고 같이 오긴 왔는데 학생의 아이에 대해서 전혀 아예 무관심한 엄마들이 있거든요. 질문을 해도 예를 들어 몰라. 3학년 2학기를 공부하는데 지금 애가 뭐를 배우는지 몰라. 예를 들어 구구단? 너 구구단 했어? 이렇게 하는 엄마들이 가끔 있어요. 그러면 그럴 때는 이럴 질문을 누구한테 하면 돼요? 학생한테 하면 돼요. 거기서 버벅거리지 마시고 꼭 그러면 엄마가 모르네? 그럼 여기까지만 하고 알겠다. 그러고 끝내지 마세요. 왜냐면 학부모님이 보는 앞에서 학생한테 질문을 하면 학부모는 맞아. 난 잘 몰라요. 역시 선생님이 전문가다. 이 선생님한테 맡기면 되겠다.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학부모님이 모른다고 해서 질문을 멈춰버리면 간단하게 끝났다고 해서 어머님들이 생각 없다고 막 결제하지 않아요. 블로그도 찾을 수 있고 요즘 전화 상담도 너무 잘 돼 있기 때문에 이 질문을 학부모한테 안 먹히면 반드시 학생한테라도 하셔서 친구야 너 혹시 공부하는데 뭐 어려운 거 있었어? 이번에 단원평가 보는데 혹시 문제 어려운 거 있었어? 라고 물어보면서 상담을 이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이해되셨죠? 아이들은 자기가 못하는 게 자기가 취약한 게 어딘지 다 알아요. 그래서 이거를 학부모뿐만 아니라 학생에게도 같이 질문을 할 수 있다라는 것. 자, 여기까지 이해되셨을까요? 네. 그 마케팅 훈련에 보면요. 속마음 투시 훈련이라는 게 있어요. 속마음 투시 훈련 저희가 뭐 투시 안경 써갖고 마음을 들여다보는 게 아니라 거기에 책에 이렇게 나와요. 질문을 통해서 속마음을 투시하는 거. 질문을 통해서
그 사람이 대답을 하는 걸로 질문을 통해서. 그래서 제가 아까 이 두 번째 니즈 파악의 키워드를 아까 뭐라고 했었죠? 경청. 잘 들어야 돼요. 가끔 이런 분들이 계세요. 제가 이 교육을 하고 나서 다다음 날쯤 전화를 해요. 원장님 어떻게 상담 잘 되고 계세요? 아니요, 안 돼요. 왜 안 되실까 하고 제가 한번 학원을 가봤어요. 제가 학부모인 것처럼 하고 한번 시연을 한번 해봅시다 하고 시연을 했더니 이거를 제가 적어놓은 걸 어디다 다 적어놓으셨나 봐요. 그래갖고 질문을 1번을 던지고 제가 대답하는 사이에 머릿속에 2번 시사질문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네, 경청이 더 중요해요. 경청. 이게 그럴 수 있어요. 왜냐면 아직 훈련이 안 돼 있기 때문이에요. 제가 계속 훈련을 말씀드리는데 연습을 많이 해보셔야 돼요. 진짜 연습 많이 하시는 원장님들은 정말 남편 앉혀놓고 사모님 앉혀놓고 자기야 악덕 학부모 역할 한 번만 해줘? 이러면서 막 연습해요. 상담도 반드시 연습이 필요하거든요. 학원을 오래 하신 분들이 상담을 잘하는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뭐게요? 맞아요. 경험이 많기 때문인 거예요. 상담을 잘해서 아이들이 들어온 것도 당연히 있지만 아이들이 많은데 상담을 잘하시는 이유는 100% 상담 경험이 많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걸 잘하고 싶다 하시면 계속 앉혀놓고 연습을 하는 거예요. 연습. 자녀를 앉혀놓고도 연습하시고 남편을 앉혀놓고도 연습하시고 옆집 아줌마 앉혀놓고 연습하시고 연습을 계속 해주셔야 돼요. 자, 우리 니즈 파악까지 잘 됐습니다. 우리 세 번째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세 번째는요. 증명입니다. 증명. 자, 증명은 학원의 특징과 장점을 이제 어필을 할 건데요. 여기에 키워드는 자료입니다. 저희가 첫 번째 아이스 브레이킹도 잘 했고요. 두 번째 질문을 통해서 학부모님이 무엇을 원하는지 니즈 파악까지 했어요. 그러면 원하는 걸 알았잖아요. 그럼 학부모님께 잘 됐다. 어머님, 저희 학원 이런 게 잘 돼 있어요. 라고 어필을 해야 하죠. 어머님들이 원하는 게 다 달라요. 어떤 어머님은 선행은 절대 안 해도 됩니다. 제발 복습해서 개념을 정확하게 알 수 있도록 해주세요. 어떤 부모님은 개념을 정말 못하는데도 무조건 선행 할 수도 있어요. 근데 거기에 대고 어머님 저희 학원은 선행 안 해요. 이러면 안 오겠죠. 근데 어떻게든 오게 하려면 선행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이 친구랑 수업을 하면서 어머님 제가 공부를 해보니까 선행만 하는 건 조금 어려울 것 같고요. 같이 지금 현재 학교에서 배우는 학교 단원을 같이 현행학습을 하면서 같이 선행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라고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일단 등록을 하려면 학원의 특징과 장점을 어필을 해야 돼요. 그런데 이거는 오늘 돌아가셔서 원장님들께서 직접 해주셔야 하는 거예요. 뭐냐면 자료가 필요한 거거든요. 자료가. 예를 들어서 지금 앞에까지는 우리 엄마랑 학부모님이랑 눈을 마주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면 여기서부터는 이제 시각적인 자료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 학원에서 직접적으로 공부를 했던 아이들이 사용했던 교재를 피면서 저희는 이렇게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라고 보여주셔도 되고 예를 들어서 이런 자료들이 조금 타 학부모님들이 꺼려한다 예를 들어서 그럼 그냥 빈 책을 보여주셔도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 학원에서 활용할 수 있는 자료들이 많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단원평가지도 있고 복습지도 있고 그리고 아이들 시험 보는 진단평가지도 있고 그리고 한 달에 공부 다 끝내고 나오는 보고서 같은 것도 있잖아요. 그런 것도 다 출력을 해놓으셔서 상담용 자료를 만들어 놓으시는 거예요. 학원에 제가 많이 돌아다니니까요. 이렇게 손으로 만질 수 있는 책자로 만든 학원들도 많고요. 태블릿에 그냥 이렇게 넘기면서 이런 자료들 사진으로 다 넣어놓은 학원들도 있어요.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학부모님이랑 상담을 다 잘했어요. 근데 두 번째 저희가 질문을 하면서 파악을 했던 게 학부모님이 하시는 말씀이 선생님 요즘에 2020이 교육 개정이 되면서 서술형이 너무 강조되고 있어서 전 서술형이 너무 걱정돼요 라고 어머님이 파악을 했어요. 그러면 우리 학원이 서술형을 한다는 걸 얘기를 해줘야 되잖아요. 근데 이런 자료가 없이 어머님 저희 학원 서술형 교재예요. 더 이상 할 말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엄마도 그렇구나. 별로 매력이 어필이 안 돼요. 근데 예를 들어서 이렇게 서술을 할 수 있는 책을 보면서 심지어 우리 아이들이 풀었던 이런 책들을 보면서 한번 상담을 한다고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어떠실 것 같으세요? 훨씬 도움이 되죠. 진짜 서술을 하네요. 진짜 아이들이 글을 쓰네요. 네, 어머님, 저희가 이게 아이들이 처음부터 잘하지 못했어요. 처음 들어온 아이들은요. 계산해서 예시도 있겠지 계산해서 쓰고 서술형에 한 글자 쓰고 마는데요. 한 달, 두 달 흐르니까 이렇게 아이들이 서술형을 직접 쓰기 시작했어요. 어머님 저희 학원에 보내주셔서 딱 한 달만 믿고 맡겨주시면 제가 아이들이랑 같이
서술형 집중으로 공부를 잘 한번 해볼게요. 얘기를 할 수 있잖아요. 그쵸? 그래서 어떤 걸 희망하실지 모르기 때문에 원장님들은 여러 가지 자료들을 준비를 해놓으시는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선행을 필요하실 수도 있기 때문에 선행에 대한 자료도 뽑아놓으시고 현행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엄마들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현행은 어떻게 공부를 하고 있다라는 자료도 뽑아놓으시고 또 한 가지는요. 원비 있죠. 원비는 예전에 많이 안 표출해놨어요. 그러니까 학원 앞에 붙여야 되는 거 의무 말고는 학부모님들 보는 걸로 잘 안 해놨었거든요. 말로 하고 요즘엔 엄마들이요. 친구들처럼 숫자에 강하지 말에 약해요. 그래서 원비도 그냥 아예 뽑아놓으시는 것도 추천드려요. 차라리 솔직하게 공개하는 게 더 좋을 수도 있어요. 아, 초등 저학년 25만 원, 뭐 초등 고학년 27만 원 뽑아놓으시는 게 더 좋을 수 있어요. 그리고 만약에 우리 학원에 뭐 영재반이 있거나 예를 들어서 좀 특성화반이 있다. 그럼 특성화반 30만 원. 이런 것도 뽑아놓으시면 이 친구가 특성화반에 갈 실력은 아니에요. 예를 들어. 근데 학부모님이 이걸 보시면 여기 특성화반도 있네? 우리 아이 공부 잘해서 여기 갔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도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아예 그냥 다 뽑아놓으시는 것도 좋아요. 그리고 만약에 우리 학원이 초등학생만 수업을 하는 학원이에요. 중학생 한두 명밖에 없어요. 어머님 저희 초등부는 25만 원입니다 하고 말로 끝내는 것보다 예를 들어 학원 그 원비 메뉴판에 중등부까지 있다면 어머님이 여기 중등부 수업도 하세요? 네 그럼요. 그러면 엄마들이 우리 애기 형아 있는데 이렇게도 나오거든요. 그러니까는 메뉴판이라고 표현하면 좀 그렇지만 원비 측정한 그 표를요. 쫙 이 친구 것만 말고 우리 학원에서 수업하는 모든 것들을 뽑아놓으시는 것도 요즘에 훨씬 도움이 돼요. 학부모님들이 그걸 보시고 또 한 번 어필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뽑아놓으시고 아예 그냥 세세하게 뽑아놓으셔도 돼요. 주 3회 반 얼마, 주 4회 반 얼마. 그래서 3회 하러 수업하러 왔다가 4회도 수업하세요? 그럼요. 4회도 수업해요. 하고 4회 등록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원비 같은 것도 다 뽑아놓으시는 걸 추천을 드린다. 그래서 그냥 종이에다가 손으로 적어놓으시 마시고요. 예쁘게 코팅 같은 거 하시던지 아니면 태블릿 세워가지고 이렇게 원비도 보여질 수 있도록 잘 세워놓으시고 그리고 요즘에 뭐 문구점 가면 아크릴판 있잖아요. 인쇄하셔서 아크릴판에 꽂아놓으셔서 그렇게 세워놓으셔도 좋아요. 그래서 이런 것도 자료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라고 추천을 드립니다. 네, 이렇게 우리 사전 준비도 했고요. 그 다음에 엄마 질문을 통해서 파악도 했고요. 그리고 증명을 통해서 우리 특장점을 잘 얘기를 했어요. 그럼 이제 마지막 뭐가 남았죠? 클로징. 뭐 해야 돼요? 결제하고 가야죠. 우리 어머님. 자, 마지막 결제는 우리 어떻게 할까요? 제가 증명의 키워드는 확신이라고 적어놨습니다. 이 마지막 클로징 단계는요. 관계가 제일 중요해요. 학부모님이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왔든지 혹 의심하는 마음을 가지고 학원에 왔더라도 학부모님의 마음에 확신으로 바꿀 수 있는 게 우리의 능력이에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이고 관계가 중요한데요. 예전에는요. 클로징을 하면 무조건 다 등록을 하고 가는 게 사실 성공적인 상담이라고 많이들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요즘 학부모님들 어떠실까요? 많이 둘러보시죠. 블로그를 통해서 10군데 학원 중에 3군데 후보 뽑아놓고 3군데 갔다 와서 한 군데 등록하는 굉장히 똑똑한 학부모님들이 이제 많이 많아졌어요. 정말 무지해서 친구가 다니니까 가서 등록해라면 엄마들이 아예 오지도 않아요. 그냥 카드 주고 너 가서 등록하고 거기 오늘부터 다녀? 그러고 말아요. 근데 학부모님이 학원에 같이 왔다는 건 이 학부모님이 어느 정도 교육에 관심이 있다. 그래서 대부분 우리 학원만 오지 않고 둘러볼 그런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결제를 꼭 하고 가지 않으시더라도 마무리 단계에서 어머님 뭐 이번저번 해서 이렇게 하셨군요. 그러면 저희 오늘 등록은 좀 어려우시면 저랑 같이 아이 진단평가 테스트 날짜 예약은 하고 가실까요? 라고 클로징을 해주셔도 돼요. 이해되셨죠? 무조건 등록만 한다고 하면 학부모님들이 어떠실까요? 부담스러워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확신을 가지고 눈빛이 우리 학원 등록할 것 같아! 라고 하는 엄마들한테는 끝까지 결제까지 가지만 아직 조금 고민하고 있는 것 같은 눈빛이면 클로징을 무조건 가지 마시고 어머니 그럼 다음 주 화요일 정도에 아이 학교 시간 맞춰서 학원으로 한번 보내주시겠어요? 그럼 제가 우리 친구랑 같이 진단 테스트 보고 어머님께 결과 전화로 드릴게요. 이렇게 말씀드려도 돼요. 그럼 어머님이 한결 마음이 조금 부담감이 내려놓으실 수 있겠죠. 그래서 이거는 상황에 맞춰서 해야 돼요. 제가 상담할 때 꼭 말씀드리는 게 있어요. 누가 갑이어야 되고 누가 을이어야 될까요? 고객이 갑이어야 될까요? 원장님이 갑이어야 될까요?
학원 상담에 있어서는요, 갑과 을이 없어야 돼요. 네. 갑과 을이 없어야 돼요. 내가 갑이 되면요, 학부모님들이 굉장히 기분 나빠해요. 제가 말씀드렸죠. 저도 요즘 젊은 얼마지만 괜히 뭐야 다 한다고 하는 저게 이렇게 돼요. 진짜로. 그리고 학부모님이 갑이 되면 어떨까요? 학부모님들이 부담스러워해요. 왜 자꾸 나한테 뭐 다 하라 그러지? 이런 느낌을 받아요. 우리 아이한테도 또 이렇게 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돼요. 갑과 을이 없어야 되고요. 동등한 위치가 돼야 돼요. 이해되셨죠? 제가 그래서 클로징 할 때도 절대 부담감을 주지 않는 선에서 마무리를 하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이거는 학부모님이 살짝 확신하지 않았을 때 상황이고요. 우리는 웬만하면 어디까지 가야 되죠? 등록까지 가야 되죠. 제가 기법을 한번 가지고 와봤어요. 이 기법은 통할 수도 있고 안 통할 수도 있어요. 정말 좋은 결과를 일으킬 수도 있고 정말 악한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기 때문에 원장님들이 여러 경험을 통해서 학원 상황에 맞게 그리고 학부모님의 성향에 맞게 한번 해주시면 됩니다.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첫 번째, 가정기법입니다. 가정기법은 어떤 이야기냐면요. 말 그대로 가정을 하는 거거든요. 가정? 학부모님이 이미 마치 재원생 엄마인 것처럼 그냥 대놓고 가정을 하는 거예요. 아, 어머님, 그래서 우리 딱수 친구 월수금 공부하면 될까요? 아니면 화목금 공부하면 될까요? 그냥 아예 대놓고 그냥 어머님 뭐 상담 뭐 결제 아직 하지도 않았는데 가정을 하는 거예요. 그냥 우리 친구 그럼 다음 주 월요일부터 수업하면 될까요? 이렇게 그냥 가정을 해가지고 이야기를 해주시면 돼요. 어머님들이 그 질문을 들었을 때 무의식 중에 다음 주 월요일 네네 괜찮아요. 월수금 네네 괜찮아요. 그러면 어머니 그럼 오늘 등록하고 가실까요? 라고 바로 등록으로 가면 돼요. 아니면 이런 질문도 괜찮아요. 어머니 그러면 어머님 제가 이야기 나눠보니까 우리 친구가 월요일 3시에 시간이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럼 월화수목금 3시에 수업 시작할까요? 그냥 아예 얘기해버리는 거예요. 3시? 3시는 조금 어려울 것 같고 간식 먹어야 되니까 4시가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4시? 알겠습니다. 4시에 체크하고 어머니 그럼 오늘 결제하고 갈까요? 결제로 바로. 네. 가정을 하면서 그냥 얘기해버리는 거예요. 먼저 그냥 선수 친다고 표현하죠. 먼저 얘기를 해버리시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바인딩 기법입니다. 바인딩 기법은요. 제가 아까 말씀 한 가지 드렸는데 어머님한테 선택권을 2가지만 드리는 거예요. A랑 B는 있어. C는 없어. 어머님 3시가 좋으세요? 4시가 좋으세요? 저 고민 좀 더 해볼게요. 이런 대답 많이 안 나와요. 저희 아이는 4시가 조금 더 편할 것 같아요. 아까 첫 번째는 가정기법이라 2가지 질문을 한 건 아닌데 두 번째가 제일 많이 쓰거든요. 어머니 그러면 오늘부터 바로 공부할까요? 아니면 다음 주 월요일에 시작할까요? 선택할 수 있게. 네, 이렇게 2가지만 딱 주면 좋아요. 이거는 학원 다니는 학생들한테도 좋은 효과가 있어요. 예를 들어 오늘 단원평가를 보는 날이에요. 얘들아 오늘 시험 봐야 돼. 대부분 뭐라 그래요? 그쵸? 얘들아 지금 볼까? 수업하고 수업 끝날 때 볼까? 어차피 봐야 돼. 그쵸? 아이들한테도 이렇게 2가지만 선택하게 해요. 그럼 애들 대부분 다 뭐라고 대답하게요? 지금 잘하시네요. 끝나고 본다는 얘기 거의 안 해요. 요즘 애들은. 지금 봐요 이래요. 어차피 똑같거든요. 지금 보나 이따 보나. 그래서 이렇게 바인딩 기법을 주시는 것도 좋습니다. 세 번째는요. 한정판 기법이에요. 한정판 기법은 뭘까요? 잘하시네. 말 그대로 한정판. 자, 자리 한 자리 남았습니다. 이거. 어머님, 저희가 지금 3시 반은 딱 한 자리가 남았어요. 이따가 오후에 오시는 어머님도 3시 반 희망하신다고 하셨는데 혹시 괜찮으시면 지금 등록하고 가시겠어요? 한정판. 네, 사실은 자리 많이 남았죠. 그죠? 얘기하는 거예요. 알게 뭐예요. 그죠? 등록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한정판 기법. 그리고 테스트를 봤는데 예를 들어서 이 친구가 조금 공부를 잘해서 원장님이 보시기에 뭐 영재반이나 이런 데 넣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학부모님들한테 꼭 그 얘기를 하셔야 돼요. 우리 아이가 영재반? 무조건 등록해야지. 이거거든요. 어머님, 제가 아까 진단 테스트 보니까 97점이 나왔는데 저희 학원은 진단평가 95점 이상 된 친구들은 영재반에서 따로 공부를 하거든요. 없어도 얘기하셔도 돼요. 네, 그냥 어차피 수업 똑같이 하는 거니까 지금 영재반에 3학년 친구 딱 2자리 남았어요. 오늘 어떻게 등록하고 가시겠어요? 라고 제안해 주시면 돼요. 네, 한정판 기법. 그리고 마지막 최종 통보 기법입니다. 이거는 한정판 기법이랑 조금 비슷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렇게 얘기해도 될 것 같아요.
뭐 지금 예를 들어서 만약에 우리 학원이 프로모션을 뭘 하고 있어요. 뭐 예를 들어 오늘 등록하면 뭐 50% 할인 이런 뭐 프로모션을 하고 있다고 예시를 한번 해볼게요. 아, 어머님, 저희가 이번 주까지 프로모션 하면 종료가 돼요. 다음 주부터는 교재비 무료 이벤트가 끝나요. 오늘 등록하시면 교재비 무료 저희가 같이 해드리고 있거든요. 등록하고 가시겠어요? 라고 가시면 돼요. 근데 이 프로모션이 있는, 최종 통보 이 기법은요. 제가 지금 같은 예시를 들으려면 학원의 프로모션 같은 게 잘 운영되고 있어야 돼요. 만약에 어머님이 오늘 이 얘기를 해서 교재비 무료를 해서 등록을 했어요. 근데 다음 주에 어떤 엄마가 와서 제가 또 이 얘기를 했어요. 근데 알고 보니 둘이 아는 사이야. 옆집 사이야. 나도 오늘 교재비 받았는데? 이렇게 되면 신뢰가 와장창 무너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는 원장님들께서 원장님 블로그나 원장님 인스타그램 활용하실 때 실제로 운영되고 있는 프로모션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주시는 게 좋아요. 종종 하시잖아요. 뭐 신학기에 친구 소개 이벤트도 하시고 뭐 신규생이 오면은 교재비 무료 이벤트도 하시고 하니까 이런 이벤트나 프로모션을 같이 가지고 최종 통보 기법을 해주시면 좋습니다. 이 4가지 기법을 한 명의 학부모님께 쓰는 게 아니라 학부모님이랑 상담을 쭉 하면서 이 학부모님은 조금 결정을 못 하시는 것 같다. 바인딩 기법이었지. 어머니 그럼 3시 가져오세요. 4시 가져오세요. 이렇게. 어떤 학부모님은 왠지 할인을 해주면 등록을 할 것 같아. 원비에 좀 예민해. 금액에. 어머님 저희가 오늘 마침 교재비 무료 이벤트가 끝나요. 오늘 등록하고 가시면 교재비 무료로 나가니까 원비에서 교재비 빼고 원비만 결제해 주시면 돼요. 이렇게. 그래서 원장님들이 상담을 하시면서 학원의 상황에 맞춰서 또 학부모님과 원장님 성향에 맞춰서 질문을 해주시고 클로징까지 이어가시면 됩니다. 순서는 이렇게 있으나 안 되는 경우도 있고요. 1번만 했는데 바로 등록하는 경우도 있어요. 네. 근데 이거는 내가 1번에 사전 2번에 질문 이게 아니라 스무스하게 넘어가도록 계속 연습을 하셔야 돼요. 어떤 학부모님들은 진짜 아이스 브레이킹밖에 안 했는데 선생님 진단평가 보고 있네? 왠지 좋을 것 같아요. 느낌 왔어요. 이러고 카드 꺼낸 엄마들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쵸? 그리고 끝까지 다 했는데도 선생님 죄송해요. 저 조금만 고민 더 해보고 다음 주에 전화 드릴게요. 이런 엄마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거기에 너무 연연하지 마시고 이 순서의 흐름을, 상담의 흐름을 계속 연습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원장님들 모두 다 성공하시는 상담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꿀팁을 하나 말씀을 드리고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재원생 상담이든 뭐 학부모 상담이든 상담이라는 걸 참 많이 하게 되어 있어요. 학원에서. 근데 일단 첫 번째 제가 연습을 많이 하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말은 글로 쓰는 게 아니라 말을 해봐야 말이 나와요. 머릿속에 다 있는데 순서는 다 아는데 말이 잘 안 나오거든요. 이게 훈련이 안 돼 있어서 그렇기 때문에 연습을 많이 해보세요. 아침에 일어나서 안녕하세요 부모님 오늘 예약하셨죠? 뭐 연습도 해보시고 그리고 또 궁시렁궁시렁 해보시고 친구들한테도 학생들한테도 왔어? 앉아 책 펴? 이게 아니라 친구야 왔어? 오늘 학교 너무 힘들었지? 고생했다. 우리 학원 이것만 하면 집에 갈 수 있으니까 우리 재밌게 공부하고 가자? 이런 그냥 간단한 인사말도 연습을 해보시라는 거예요. 안 해보시면 안 나와요. 칭찬도 들어오는 아이들한테 칭찬 한마디씩 해보는 연습을 한번 해보세요. 이제 학원 운영하고 계신 원장님들도 계실 텐데 아이들한테 칭찬을 해보시는 거예요. 한 명 한 명 한마디씩. 친구가 들어와서 쫄래쫄래 고생했다. 학교 너무 힘들었지? 오늘 급식 맛있었어? 그래 고생했다. 이리 여기 앉아. 공부하자. 이거랑 왔어? 키패드 체크하고 책 펴? 이거랑 다르거든요. 아이들도. 그러니까 아이들이 학원에 왔을 때 저 선생님이 나한테 관심이 있구나라는 거는 거기 한마디에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원장님들이 이런 훈련을 계속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훈련이 익숙해지기 위해선 아이들에게 먼저 해주시고요. 집에서 우리 남편분에게 가서 칭찬할 거리 하나씩 찾아서 한번 해주세요. 사실 저도 저희 신랑한테 칭찬을 잘 못하거든요. 근데 많이 해주시려고 노력하시고 자녀들한테도 계속 해주시려고 노력을 해주시다 보면 그냥 스치기만 해도 칭찬이 나올 수 있도록 연습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는 제가 재원생 상담을 할 때 많이 썼던 거예요. 우리 학부모 상담을 신규생이랑만 하나요? 그렇지 않죠. 아이들 뭐 중간고사 끝나고 기말고사 끝나고 아니면 1년 정도 수업하고 나서 학부모님들 간담회 할 때도 전화 상담도 하고 자주 상담을 하잖아요. 그 상담할 때 쓰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제가 참 좋아하는 말인데 덕분에 라는 말을 많이 써주시면 돼요. 어떻게 쓰시면 되냐면요.
우리 친구가 처음에 들어왔을 때 중간고사 성적이 30점이었던 친구였어요. 예를 들어서. 근데 저랑 한 학기를 공부를 열심히 해서 우리 친구가 기말고사 때 80점을 맞았어요. 너무 잘했죠. 30점이었던 친구가 80점이 됐어요. 너무 잘했어요. 누구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나 때문에 그렇지. 내가 잘각했는데. 맞잖아요. 우리 학원 왔으니까. 그런데 그렇지만 학부모님께는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어머님 너무 고생 많으셨어요. 어머님 우리 친구가 수업하는데 어머니 간식도 늘 챙겨주시고 학원 라이딩도 해주시고 어머님이 수고해주신 덕분에 우리 친구가 이렇게 좋은 성적을 받게 됐어요. 학부모님을 띄워드릴 때 하는 말이에요. 덕분에라는 말. 친구들한테도 해도 돼요. 친구야, 너 너무 고생했다. 선생님이 과제 진짜 많이 내줬는데 너가 잘 수행해준 덕분에 너 이번에 기말고사 너무 성적 잘 나왔잖아. 너무 고생했어. 덕분에라는 말을요, 상대방을 세워줄 때 해주면 좋아요. 그래서 재원생 상담을 할 때 우리 학부모님께 또는 학생들에게 수고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시면서 덕분에라는 멘트를 같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때문에는 뭐냐면요. 이 성적 누구 때문에 올랐죠? 좀 아까? 우리 학원 때문에 올랐잖아요. 그럼 우리 학원 어필도 얘기해야 되죠. 그러면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면 돼요. 어머님 너무 고생 많으셨어요. 어머님이 우리 친구 잘 다독여주고 라이딩 해주신 덕분에 우리 친구가 이번에 기말고사 너무 잘 봤어요. 그리고 학원에서 또 기말고사 준비한다고 특강 했었잖아요. 그 특강 때문에 성적이 또 더 많이 오른 것 같아요. 이해되셨나요? 이 때문에는 내 이야기 할 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덕분에만 하고 끝나면 우리 학원 어필을 얘기를 못 하잖아요. 그럼 정말 그 엄마 때문에만 잘 됐잖아요. 근데 아니잖아요. 우리 다음 특강도 듣게 할 거고 계속 학원에 다니게 할 거면 때문에까지 같이 얘기를 해야 하는 거예요. 학생들한테도 얘기할 수 있어요. 친구야 너 너무 고생했다. 네가 너무 학원 숙제도 잘해준 덕분에 너 정말 성적 잘 나왔어. 우리 특강 때문에 공부 더 열심히 했던 거니까 다음번 기말고사 때 또 다시 한번 우리 시험 때문에 특강 같이 듣자. 같이 공부해보자. 학생들한테도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재원생 상담이든 뭐 신규생 상담이든 어머님을 띄워주고 나서 꼭 우리 학원의 어필을 같이 이야기하는데 만약에 덕분에가 없다고 한번 예시를 한번 들어볼게요. 어머님 이번에 기말고사 80점 맞았죠? 저희 학원 특강 때문에 그렇잖아요. 완전 달라요. 이해되시죠? 때문에를 하실 거면 덕분에를 해야 되는 거예요. 때문에를 하기 위해서 덕분에를 하는 거예요. 덕분에만 하고 끝나면 아쉬우니까 두 개를 같이 재원생 상담할 때 해주시면 좋아요.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요. 초등학교 고학년 중학생 올라가면 아이들이 시험 끝나고 학원을 많이 바꿔요. 아시죠? 친구 따라 바꾸기도 하고요. 갑자기 고3, 중3 특강 전문 학원으로 막 가고 막 그래요. 예비 중등 학원으로 막 가고 그래요. 그럴 때 재원생 상담을 하면서 어머님 덕분이지만 우리 학원 때문에도 이 아이가 공부를 잘할 수 있으니 계속 보내주셔라. 이 어투거든요. 기저심리가 들어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같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마지막 예화 하나를 들고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제가 예전에 그 프로그램 이름이 뭐였죠? 라디오스타의 오은영 박사님이 나오셨어요. 오은영 박사님이 그 자리에서 그 패널들이랑 게스트들한테 이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여기서 고등학교 2학년 때 2학기 기말고사 수학 성적 아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라고 얘기를 했어요.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아무도 몰라요. 수학 성적 몇 점 맞았는지. 다시 한번 질문을 합니다. 여기서 그러면 고등학교 때 공부하실 때 막 볼 꼬집고 막 허벅지 꼬집고 막 바카스 먹어가면서 공부하신 적 있으신 분 손 들어보세요 했더니 다 손을 들어요. 10년, 20년이 지나고 나면요. 아이들도 마찬가지겠지만 결과는 사실 기억이 잘 안 나요. 하지만 과정은 기억이 나요. 네. 모든 게 그래요. 공부뿐만 아니라 모든 게 그래요. 과정이 더 기억이 많이 남아요. 우리 원장님들 학원에 돌아가셔서 아이들과 함께 매일매일 만나면서 수업을 하실 텐데요. 그 아이들이 10년 뒤, 20년 뒤에 내 과거를 돌아봤을 때 결과가 기억나는 게 아니라 아 맞아 그때 그 학원 원장님 나 진짜 사랑 많이 해주셨는데 우리 학원 원장님 되게 친절했었는데 너무 재밌게 공부했었는데 라고 과정이 기억날 수 있는 우리 원장님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우리 원장님들 모두 다 성공하는 우리 끌리는 상담을 하시길 바라면서요. 교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